여기 도장 좀 찍어달라고. 뭐야, 이게? 대체 뭐냐고. 이혼 서류예요. 나 당신하고 더 이상 같이 못 살겠어요. 지금까지 잘 지내오다가 갑자기 무슨 말이야. 아빠, 나도 엄마 마음 알아요. 그동안 아빠가 너무했잖아요. 돈만 벌어다 주고 우리한테는 관심 한 번 안 줬잖아요. 35년 동안 새벽 5시에 눈을 뜨고 밤 11시에야 집에 들어오는 삶. 몸이 망가지고 허리가 부서질 것 같아도 가족을 위해 꾹 참았습니다. 드디어 은퇴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과 행복한 여생을 꿈꿨는데 아내가 내 앞에 내민 건 따뜻한 여행 계획이 아니라 차디찬 이혼 서류였습니다. 더 큰 충격은 아이들마저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 후 3년, 아내가 내 앞에 다시 나타나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도대체 그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나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영상 시작 전에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눌러주셨다면 이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6, 김만복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둔 이야기를 여러분께 꺼내보려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가난의 그늘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편이었고 어머니는 남의 집 허드레시를 하며 돈을 벌어오셨어요. 그때부터 마음속 깊이 다짐했죠. 내가 어른이 되면 내 가족만큼은 절대 배고프게 하지 않겠다고. 3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런 멋진 여성이 가난한 저를 선택해준 게 너무 감사했죠. 신혼 시절부터 저는 미친 듯이 일에 매달렸습니다. 회사에서는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했어요. 상사가 시키는 일이라면 뭐든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에 집을 나서 집에 돌아오면 늘 밤 11시가 넘었죠. 아내가 차려준 저녁밥을 혼자 먹는 날이 많았어요.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숙제를 하는 모습, TV 앞에서 까르르 웃는 모습을 제대로 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주말도 쉬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이 밀렸다고 하면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나갔죠.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참았어요. 애나 우리 가족이 남들처럼 넉넉히 살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몸이 많이 상했어요. 허리 디스크가 생겼고 이장도 망가졌죠. 병원에 가면 의사가 쉬라고 했지만 쉴 수가 없었어요. 쉬면 돈이 안 들어오니까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처럼 학원도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걸 먹지 못할 테니까요. 아내에게는 늘 미안했어요. 집안일은 거의 아내 혼자 도맡아 했으니까요. 아이들 숙제 챙겨주고 학교 행사에 참석하는 것도 전부 아내 몫이었죠. 그래도 나름대로 사랑을 표현하려고 애썼습니다. 아내 생일엔 꽃을 사다 줬고 결혼기념일엔 외식을 했어요. 아이들 입학식이나 졸업식 같은 중요한 날엔 무슨 일이 있어도 시간을 냈죠. 그렇게 35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회사 생각, 밤에 잠들 때도 회사 걱정. 가족과 보낸 시간보다 회사에서 보낸 시간이 훨씬 많았어요. 하지만 그땐 그게 가족을 위한 길이라고 믿었죠. 내가 열심히 돈을 벌면 우리 가족이 행복할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드디어 은퇴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기뻤어요. 이제 그동안 못해준 것들을 다 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내와 단둘이 여행도 가고 아이들과 시간도 보내고 바빠서 미뤄뒀던 취미도 즐기며 여유로운 노후를 꿈꿨습니다. 마침내 은퇴하는 날 동료들이 꽃다발을 안겨주며 고생했다고 말해줬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35년의 긴 직장 생활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렇게 설렐 수가 없었죠. 이제 진짜 가족과의 시간이 시작된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저녁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더라고.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어디로 여행 갈지, 어떤 취미를 즐길지 계획도 세웠죠.
아내도 처음엔 관심 있게 대답해줬어요. 은퇴 후 첫 주는 정말 행복했어요. 그동안 새벽같이 나가느라 못 보던 동네를 천천히 거닐며 구경하고 오후엔 아내와 마트에 장 보러 갔어요. 평일 낮에 마트를 처음 가봤는데 저처럼 은퇴한 어르신들이 많더라고. 하지만 2주차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아내가 예전보다 말이 적어진 것 같았습니다. 내가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하고 함께 있어도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처음엔 서로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35년 동안 낮엔 따로 지내다가 갑자기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 어색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2달이 지나갈 무렵, 그날따라 아내 표정이 유독 어두웠어요. 저녁을 먹고 TV를 보는데 아내가 방에서 뭔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서류봉투였어요. 불길한 예감이 스쳤는데 그 예감이 맞았습니다. 아내가 내 앞에 이혼 서류를 내려놓는 순간 세상이 멈춘 듯했어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죠. 35년을 함께한 아내가 설마 이혼을 하자고 하겠어 했어요. 하지만 아내의 얼굴을 보니 진심이었습니다. 그 차가운 표정은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아내가 꺼낸 말들은 내 가슴에 비수를 꽂는 듯했어요. 35년 동안 돈만 벌어다 주고 가족에겐 무심했다는 거, 이미 마음 둘 곳을 찾았다는 거, 더 이상 나와 살 수 없다는 거였죠.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아이들의 반응이었어요. 둘 다 이미 엄마 편을 들더라고요. 아빠가 그동안 가족을 너무 등한시했다며 엄마 마음을 이해한다고 했어요. 35년간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가족들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았던 겁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끝없이 고민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게 잘못이었나? 돈만 벌어오고 집안일엔 신경 안 쓴 게 그렇게 큰 잘못이었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언제부터 어떻게 만났는지 궁금했지만 차마 물어볼 용기가 없었죠. 35년간 한 여자만 바라보며 살아온 내 마음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며칠 뒤 아내는 정말로 집을 나갔어요. 그동안 함께 모은 물건들 중 자기 몫만 챙겨 떠나더라고.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릴 줄 몰랐어요. 그 순간부터 넓은 집에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35년간 가족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집이 하루아침에 텅 빈 무덤처럼 변해버렸어요. 아내가 떠난 뒤 집이 이렇게 조용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늘 누군가의 발소리, 말소리, 웃음소리가 들리던 집에서 이제는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어요. 잠이 오지 않아 새벽까지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더 막막했어요. 그동안 아내가 차려준 아침밥을 당연하게 여겼는데 이제 혼자 밥을 해야 한다는 현실이 실감났습니다. 라면 하나 끓이는 것도 어색했어요. 혼자 밥상에 앉아 있으니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더라고. 첫 주는 그래도 버텼어요. 동네 식당에서 밥을 사 먹거나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웠죠. 하지만 점점 입맛이 사라졌어요.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맛없을 줄 몰랐어요. 자꾸만 예전 아내와 함께 먹던 저녁밥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저녁에 소주 한 잔으로 시작했죠. 술을 마시면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하루 한 잔, 2잔, 며칠 뒤엔 점심에도 술을 마셨어요. 낮에 혼자 마시는 소주 맛이 이렇게 쓸 줄 몰랐어요. 그래도 술을 마시면 시간이 빨리 갔어요. 깨어있으면 아내 생각, 아이들 생각에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술에 취해 잠들면 꿈속에서라도 아무 생각 안 할 수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나니 하루 소주 2병은 기본이 됐어요. 아침에 눈 뜨면 숙취로 머리가 깨질 것 같아 또 마셨어요. 안 마시면 하루를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냉장고는 소주로 가득 찼고 쓰레기통은 빈 소주병으로 넘쳐났어요. 몸무게도 급격히 줄었어요. 원래 70kg였는데
58kg까지 빠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완전히 딴 사람 같았어요. 볼은 푹 꺼지고 눈은 킹안이 들어갔죠. 수염도 제대로 안 깎아 지저분했고 옷도 대충 걸쳤어요. 씻는 것도 귀찮아졌어요. 이틀에 한 번, 그러다 사흘에 한 번 씻게 됐죠. 어차피 나갈 일도 만날 사람도 없으니 씻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집안도 점점 더러워졌어요. 빨래는 쌓이고 설거지는 밀리고 바닥엔 먼지가 수북했어요. 옛 직장 동료들이 가끔 전화했어요. 은퇴 후 잘 지내냐며 밥이나 먹자고 했죠.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이런 몰골을 누가 보고 싶겠어요. 멀쩡했던 내가 이렇게 폐인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흘렀어요. 계절이 바뀌는 것도 모르고 하루하루를 술과 함께 보냈습니다.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35년간 성실히 살아온 김만복은 어디 갔는지 지금의 저는 그저 술로 하루를 버티는 폐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화장실에서 우연히 거울을 봤어요. 그런데 거기 비친 내 모습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과 똑같더라고. 아버지는 평생 술을 마시다 간경변으로 세상을 떠나셨죠. 그 순간 거울 속에서 아버지를 본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러다 정말 아버지처럼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이 너무 허무하지 않나요? 35년간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시간, 몸이 망가지며 참았던 세월이 이렇게 끝나선 안 된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날 밤 마지막으로 소주 한 병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남은 소주를 모두 하수구에 쏟아버렸어요. 수십 병의 소주가 콸콸 소리를 내며 흘러내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부터 다시 사람답게 살아야겠다고. 술을 끊는 첫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고 밤엔 잠도 제대로 못 잤죠. 그래도 참았어요. 술 생각이 날 때마다 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그러다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일주일 뒤부터 집을 청소하고 쌓인 빨래를 했어요. 3개월간 방치된 집이 하루아침에 깨끗해지진 않았지만 조금씩 정리하다 보니 마음도 정돈되는 기분이었어요. 한 달쯤 지나니 몸도 서서히 회복됐어요. 그때 동네 헬스장에 등록했어요. 처음 운동기구 앞에 섰을 땐 10분도 못 버텼어요.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없어 금방 포기하고 싶었죠.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또 우울해질 것 같아 조금씩이라도 해보기로 했어요. 헬스장에서 만난 사람들이 큰 힘이 됐어요. 저처럼 은퇴한 분들이 많았는데 다들 각자의 사연이 있더라고요. 누군가는 당뇨 때문에, 누군가는 우울증 때문에 운동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저처럼 힘든 시기를 겪는 분들도 많았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친해졌어요. 운동 후 커피 한 잔씩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혼자 끙끙 앓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다들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도 해줬습니다. 복지관에도 등록했어요. 평생 해보고 싶었던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죠. 붓을 잡고 한 글자 한 글자 쓰다 보니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35년간 컴퓨터와 서류만 보다가 붓으로 글씨를 쓰니 새로웠습니다. 노래 교실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목소리가 잘 안 나왔지만 선생님이 차근차근 가르쳐 주셨어요.